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김포갑 김주영 의원과 부천정 서영석 의원도 탈당 권유 대상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반환부터 공원 조성 완료까지 할 일과 일정을 담은 부평 미래 신년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최근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측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해당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과 김포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이른바 GTX-D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상대 민원이 거셉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2배로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받고 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포갑 김주영 의원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정 서영석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통해 의원의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복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을 비롯해 직계 존비속 816명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지난 7일 저녁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지역마다 노선 반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이른바 GTX-D 노선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 지역 민원은 2배로 급증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 지역의 월별 민원 현황입니다. 올해 4월까지 5, 6만 건대를 유지하던 민원이 지난달 12만 7천여 건을 기록하며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민원의 68%는 철도 등 교통 분야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인천 시민 10명 중 7명이 교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김포시 장기동과 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노선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행 노선을 주장하던 영종과 청라 등 인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인천공항경제권 시민연대는 차량 시위와 현수막 게시 등 노선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민원 릴레이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은 8일 기준 6,200건을 넘어섰습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지역 역시 이른바 김부선에 반발하며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연결되는 서울 직결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상혁,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GTX-D 노선 원안 사수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주장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사와 민원 포털에는 출퇴근, 지옥철, 김부선 등의 철도 연관어가 김포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 노선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철도망 반영 여부가 인천과 김포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 뮤지엄파크는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을 결합한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인천시는 앞으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 용현하객 1블록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 뮤지엄파크,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 시설입니다.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만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하고 이제 박물관하고 복합으로 짓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또 유사 용도가 이제 각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그 통합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줄일 거는 줄이고. 여기다 고 이건희 미술관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뮤지엄 파크 내 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달 중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2,114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반환부터 공원 조성 완료까지 할 일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에는 미군 공여구역의 해제와 반환, 토양오염 정화와 토지 매입, 활용 방안과 공원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민 공론화 추진 방안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시계획 변경과 역사 기록화 추진 계획도 담았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캠프마켓 전 구역을 반환받을 예정인데요. 시민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조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장 내 고 유상철 감독의 임시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임시 분향소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1층 VIP 출입구에 마련됐으며 8일 낮 12시 반부터 발인식까지 운영됩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지난 2019년 5월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했으며 같은 해 11월 리그 기간 중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뒤에도 지휘봉을 놓지 않고 팀의 일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8일 새벽 1시쯤 부천 상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왕복 4차로 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 차량은 당시 녹색 신호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8일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평구의 교통안전 정책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설정, 연차별 세부 계획 등입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등 변화한 교통 환경에 적합한 안전대책 수립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그동안 교통안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측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로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임위가 공사 측에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 개인정보가 있는 주민동의서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께서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 지켜보셨을 텐데 피감 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주요 감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 A신문사에서 자본금 1천만 원 한강 시내 주식회사 최대 주주 김포도시공사 대체 출자자 짜고 친 의혹 정황 드러나 보도에 대해서 유영숙 의원이 매우 실망했다며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돈잔치가 이루어진다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의 김광호 실장은 책임 준공이 확정되고 사업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기존 사업자와 관련된 문제,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주 문제, 국공유지, 점유자 등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인데 이걸 처리하다 보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지분이 많은 가장 많은 분이다. 원가에 처리되지 않은 비용은 추후에 결손이 된다.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지분 변경을 한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작성됐고 기업 회계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 문제로 기사화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 의원은 설득력 있지 않다.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반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 실장은 공사 지분 20%, 민간이 80%라며 산업단지가 공익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지배력은 민간이고 민간 주도 공익사업이지 공사 주도는 아니다. SA는 민간 회사다. 민간 회사의 회계 자료 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유 의원이 김포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재반박하자 김 실장은 김포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자본금 10억 들여 지분을 가져온 거다라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고요. 유 의원이 김포시가 들어가면서 토지 수용하게 됐다.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나라고 반문했고 김 실장은 수용은 산업단지 관련법에 따르며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다르다. 20% 지분을 가지고 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다시 유 의원이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느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민간 사업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다소 오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자 김동석 사장이 나서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금요일까지 마무리 짓고 의원들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께서 당시 현장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피감에 임하는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죠. 김포도시공사는 행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입니다. 김포시의회에서는 공적기금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공적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 기금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차 같은 질문,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귀찮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감사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을 했고요. 이후 김동석 사장이 겸허히 수용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서 대응하고 수감 태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시켜서 오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고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강현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부평구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회의에는 김상섭 부평구 부구청장과 자연재난 대응 관련 부평구 공무원들이 참석해 분야별 방제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과 재해고물자 확보 등의 대응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여름철 자연재난은 구민들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돌봄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폭염 시 건강보호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관리하며 계양구에서는 한림병원과 인천 세종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양구보건소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등에게 무더위 쉼터를 연계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폭염 예방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일부터 지역화폐 부천페이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거나 최초로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하고 지원금은 한 달 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써 부천페이 사용자는 기존 10% 인센티브 제도에 더해 소비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예산 620억 원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 이달부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부천페이 실물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5일간 2021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 장소는 교육청 신관 지하 1층이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험일은 오는 8월 11일, 합격자 발표일은 8월 30일입니다. 고사장 위치 등 이번 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평리단길 카페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문화의 거리를 찾았는데요. 특히 캘리그라피와 샌드아트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캘리그라피 동아리인 캘벤저스와 부평 깡시장 문화마을 공동체의 샌드아트 수업 수강생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시민들과 호흡했습니다. 부평구가 9일까지 청사 7층에서 지역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생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6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주관했으며 복사용지와 옷걸이, 마스크 등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부평구는 구청 직원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대리기사를 비롯해 배달 라이더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부천시는 7일 평소 이동이 많은 상동역 인근에 휴게실, 교육장 등을 갖춘 부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거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완쾌돼서 선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면서 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대한 빨라질 수 있게끔 일단 치료 잘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안경가게 주인이 시력이 나쁜 저소득 이웃들에게 수년간 안경을 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근심이 많은 요즘 미소를 짓게 하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선 보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부와 선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기부와 선행,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